시장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이죠.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전화로 뵙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조 대표님 참 시장이 힘듭니다. 이게 뭐 워낙 급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석 연휴까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시장 진단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2주 동안 나왔는데요. 2주 동안 계속 그런 얘기 했습니다.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은행보다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중앙은행의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출렁일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죠. 그러면서 증시 모멘텀이 부족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게 ADP 민간 고용 지표하고 비농업 고용 지표하고 10년물 금리인데 사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해요. 고용 지표가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저는 사실 고용 지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상승에 그러니까 그 고용자들이 채용을 안 하는 거죠. 그 회사에서는 채용 공고가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고용 지표가 나빠지면 10년물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10년물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보시죠. 두 번째는 임금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또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떨어졌죠. LG화학 떨어졌죠. 카카오나 네이버 어제 떨어졌죠. 그러면서 시장에 이제 주도주가 없어진 형태의 흐름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개별 종목 장세로 버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내부 수급이 약간이라도 꼬이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생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신용융자 금액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도표를 가지고 신용융자 금액을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8월 9일에서 8월 18일까지 신용융자가 1조 4,337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왜 이러면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하다가 지수가 3,050 무너질 때 신용융자가 1조 1,381억으로 빠졌어요 또. 그래갖고 그때 제가 방송 나와서 다행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8월 26일에서 9월 8일까지 9,500억이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8월 9일에서 9월 8일까지 다시 1조 2,457억이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의 모멘텀도 없는 상태에서 경기 지표도 안 나온 상태에서 카카오 네이버가 하락하면서 주도주 부재인 상태에서 신용융자 잔고까지 증가돼 버리니까 이런 내부의 변동성이나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그동안 조 대표님께서 나오실 때마다 시장에 대한 경고, 워닝 사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셨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조 대표님, 그러면 지금 부진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다시 상승으로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중앙은행의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테이퍼링 연내할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모멘텀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인인데 어제 옐런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10월까지 안 되면 이거 미국 사상 초유의 디폴트 직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에서 보면 부채 환도 협상은 호재일 수도 있는데 이게 딜레이가 되면 이거 또 악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테이퍼링에 대한 금액 조율은 이거는 아마 호재일 겁니다. 아마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계속 나오겠지만 연내할 거예요. 근데 연내하는데 기존에는 150억 불씩 FOMC 회의 때마다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아마 100억 불씩 FOMC 회의 때마다 하겠다. 이렇게 아마 금액을 좀 조율하는 쪽에 주목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델타 변이 사망자 감염자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이번에도 2천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부채 한도 협상 이거 체결 안 되면 시장 반전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중앙은행의 힘이 축이 아니라 미국 정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전략도 중요하지만 종목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대표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정책 관련주 요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 대표님 구체적인 종목 전략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지금은 정책 관련주밖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업종하고 종목 차별화가 좀 심화됩니다. 가는 종목은 계속 가고 못 가는 종목은 계속 못 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럴 때는요.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못해요. 주식 비중 한 60% 정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용 잔고가 1조 2,457억 정도를 찼다 그러는데 신용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장에 신용 쓰면 큰일 나십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주식 비중 60%만 유지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압축을 좀 해라 그랬는데 비주도 종목과 주도 종목이 이럴 땐 잘 나옵니다. 시장이 원래 어려울 때쯤 되면 잘 가는 종목 계속 잘 가고 못 가는 종목 못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비주도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반등시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2주째 얘기를 드리는 탈탄소 에너지 정책이라고 해서 환경 관련주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수소 경제라든지 탄소 배출권 지금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 게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왜 그런가 하면 여당의 대선 후보나 야당의 대선 후보가 선택되지 않더라도 이거는 글로벌 공통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일단 정해져 있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은 일단 고정이 됐기 때문에 여당 야당의 대선 주자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이런 쪽은 모멘텀이 있죠. 시장 모멘텀과 달리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고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 인프라 관련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주식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주식이 이번 주에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책 관련주를 계속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미국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소비, 언택 관련주에서 오프라인 소비 쪽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앞으로는 언택주를 좀 줄이고 오프라인 소비 쪽으로 좀 넣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정부의 정책 규제가 나오면서 이게 카카오나 네이버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정부 규제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 지난주에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언택에서 컨택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오프라인 소비 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섹터로 좀 줄이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 비중 60% 제발 부탁인데 신용 제발 좀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1조 2,457억 신용이 이렇게 모이니까 자꾸 변동성이 나오면 신용 쓴 사람들은 계속 괴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 그다음에 업종과 종목을 좀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 통화를 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스튜디오에 나가면 좀 더 자세하게 시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긴박한 가운데서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신 조일규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